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본 개념 문제는 술술 풀리는데 심화 문제에서는 막혀서 못 풀겠다 하는 고민이 있으시죠? 그런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기본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화 문제가 막히는 이유 대체 뭘까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심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이 원인을요, 3가지 케이스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좀 근본적으로 잘못된 개념 학습 습관을 가진 경우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암기에 가깝게 공부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당연히 이제 개념을 외우고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그 패턴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개념의 원리를 스킵하고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는 식의 구조로 가게 된다면 심화 문제에서는 반드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첫 번째 원인은 이해가 아닌 단순 암기식 학습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원인입니다. 문제의 해석 능력 부족입니다. 심화 문제는요, 기본 개념서에서 공부했던 개념들을 여러 개 엮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그 개념 A와 개념 B를 엮어서 풀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질문을 했을 때 이 문제는 한마디로 A라는 조건 주고 B라는 조건 줬을 때 C가 뭔지 묻는 거잖아. 그럼 너 이거 여기 답에서 배웠잖아. 뭐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은 그때만 확 대답을 해요, 학생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줘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그럼 선생님 그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자료로 돌아가서 문제를 막 풀어 답을 내요. 네,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2번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2번 경우도요, 뭐 길게 보면은 이제 1번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단순한 문제풀이만 계속 이제 암기식으로 체득을 하다 보면은 심화 문제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내가 이 A라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 문제 풀이에 있어서 접근하는 핵심 아이디어의 발상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즉,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심화 문제의 경험 부족이라 할까요? 자, 사실은 이 3번 케이스가 가장 희망적인 케이스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심화 문제들은요,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아이디어와 발상을 내가 탁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심화 문제인데요.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3개의 정수인 근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게 끝이야. 그 정수의 범위만 딱 주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세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8이구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정수의 쌍은 되게 우리가 셀 수 있을 만큼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제 학생이 한 말인데요. 선생님, 근데 그거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갑자기 왜 해야 돼요? 누가 그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생각 못하면 못 푸는 건데 이 풀이 너무 억지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강사들은 사실 경험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조건과 문제 스타일을 봤을 때 근계수를 써야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지만은 이걸 처음 접한 학생들은 저 생각이 너무 억지스러운데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풀면서 선생님들처럼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응용력을 높여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공부법이 최상위권으로 가는 공부법에 해당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원인을 3가지로 추려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각 원인별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가야 효과적일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개념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문제를 통째로 외우고 암기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원리랑 결부짓지 않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됐지? 그 개념을 어떤 걸 써서 풀이 과정을 쓰는 거지? 라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암기만 하면은 당연히 심화 문제에서 응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진짜 이 부분은 정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실생활에서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A라는 학생이 식용유를 바닥에 팍 되게 많이 쏟아가지고 부어가지고 더럽혀졌어요. 근데 이제 물걸레로 막 갖고 와가지고 막 닦으니까 잘 안 닦이는 거예요. 저 물과 기름은 안 섞이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야 그거 물걸레로 하면 안 지워지니까 지금 밀가루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좀 닦고 깔끔하게 청소해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잘 닦이더라고요. 근데 자 며칠 후 이 학생이 식초를 또 대량으로 확 방바닥에 부었어요. 그래서 또 밀가루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걸 옆에서 엄마가 보고 그건 아니고 식초는 물이랑 잘 섞이니까 그냥 물걸레로 바로 닦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닦았어요. 자 이제 며칠 후에 이 학생이 클렌징 오일을 또 이렇게 확 부은 거예요. 자 이때 이 학생은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자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90% 이상 맞췄을 것 같거든요. 그쵸? 클렌징 오일은 기름이니까 식용유 닦듯이 그렇게 응용해서 닦으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개념의 원리 같은 걸 이해하지 않고 통째로 외는 학생들은요, 그 문제는 특정 그 유형집에서 그 문제는 풀었어요. 근데 이 심한 문제는 모양이 다른 거야. 근데 뭐야 이거 왜 이거예요? 식용유가 아니잖아요. 이거 클렌징 오일인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비슷한 유형의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째로 암기를 하면 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개념 공부를 할 때 원리 이해 자체를 스킵해버리고 통째로 암기하게 된다면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영상에 대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제가 여러 개 찍어놨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 문제 해석 능력 부족한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즉 어떤 심한 문제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자 A라는 조건 주고 있어, B를 묻고 있거든, 너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익숙한 학생들이라면요, 철저한 오답 분석만이 답이 됩니다. 스스로 전략을 세우지 못한 학생들은요, 이걸 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밑줄을 그어가지고 단서를 쓰고요. 자, 이게 나왔잖아. 이거를 생각하면 돼. 라는 식으로 본인이 그 선생님이 해석했던 그 사고 과정을 좀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프로세스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놓쳤던 부분에 빨간색 밑줄을 쫙 꺼가지고 한 줄로만 딱 하는 거예요. 요거 나왔을 때 요런 걸 생각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를 스스로 심플하게 해석을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심화 문제 경험 부족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거의 심플하죠. 많이 풀면 되긴 돼요. 자, 그런데 많이 푼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솔루션이야. 왜냐면 이 핵심 아이디어를 내가 몰랐던 게 이제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학생들이 분류로 나뉘어요. 한 학생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시간이 흐르고 봤을 때 까먹어요. 그 핵심 아이디어를 까먹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잘 기억해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 이거는요, 그 핵심 아이디어를 왜 이렇게 발상을 가져야 되지? 라는 거를 스스로 한 번에도 생각해본 학생들이라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그 발상을 왜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그 답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문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니 이거 근 계수를 왜 떠올려야 돼? 라고 했을 때 스스로 막 연구를 해서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정수라는 근의 조건을 굳이 줬네? 그리고 보니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이랑 몇 A라고 돼 있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가지고 세근의 곱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8로 풀리네? 이제 이 두 개를 연결하니까 케이스 분리가 쉽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순하게 사실은 세근의 곱이 몇이다 라는 거 하면은 이제 해설지를 딱 봤어. 그러네?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위성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오답하고 넘어가면 한 달 뒤 그 문제 다시 봤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절대 그 핵심 아이디어 발상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쭉 올라가고요. 이걸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1, 2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법의 핵심이 사실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런 발상으로 문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발상을 내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지? 근데 왜 이 발상을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이러고 이제 그 해설지에 대해서 계속 Y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와도 이거 한번 써볼까 하면서 스스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심화 문제도 돌고 돕니다. 심화도 유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심화 양치기는 필수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외에도 도움되는 팁을 좀 드리자면요. 나한테 맞는 난이도의 심화 문제를 좀 단계별로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엄청 어려운 문제를 냅다 막 많이 풀고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내가 요 정도 난이도까지 지금 완성이 됐으면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 문제집 풀고 이런 식으로 레벨을 단계별로 가는 게 좀 흥미를 잃지 않게도 하고 동기부여도 줄 수 있으니까 꼭 본인에게 맞는 난이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케이스 3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걸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1, 2, 3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 녹아져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설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 오답을 할 때 이거는 이러니까 저렇게 해야겠지, 뭘 떠올려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 라고 그냥 나에게 셀프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여러분들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많이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